이제 세션 1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션 1과 마찬가지로 세션 2도 영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수신기를 켜신 다음 한국어는 1번 채널, 영어는 2번 채널, 일본어는 3번 채널, 그리고 중국어는 4번 채널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세션 2는 아시아 크루즈 목적지 정책 및 비전 2035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시아 크루즈 목적지에 관한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개 아시아 크루즈 목적지에서 오신 연사분들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세션의 첫 번째 연사이신 알빈 제프리 알폰소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주요 크루즈 항만 중 하나로 손꼽히며 현재 세계적인 수준의 크루즈 터미널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클랑 항구 크루즈 터미널의 최고 경영자이신 알빈 제프리 알폰소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는 물류 및 해양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리더십을 갖춘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PKCT의 최고 경영자로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알빈 제프리 알폰소님을 위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Jeffrey Alfonso. 멋진 소개를 해주신 MC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빈 제프리입니다. 포트 클랑 터미널에서 왔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연설할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주 아시아 크루즈 포럼에는 이번이 처음인데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랑 항구 크루즈 터미널이 무엇이며 어떤 곳인지에 대한 배경 정보를요. 클랑 항구 크루즈 터미널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세계의 전용 크루즈 터미널 중 하나입니다. 말레이시아 전체에서 저희는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가까운 클랑 항구에 크루즈 전용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페낭과 랑카위에도 전용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랑 항구 크루즈 터미널은 실제로 쿠알라룸푸르 도심의 핵심부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는 도심에서 약 55km, 즉 대략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인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도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년간 클랑 항구 크루즈 터미널은 여러 소유주를 거쳤습니다. PKCT의 첫 소유주는 사실 스타 크루즈였습니다. 크루즈 업계에서는 매우 잘 알려진 이름이죠. 그래서 2021년에 터미널은 인수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최대 화물 항만 운영사 두 곳에 의해 말이죠. 기본적으로 웨스트포트 홀딩스와 노스포트 말레이시아입니다. 총 선석은 터미널은 총 3개의 선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인프라는 3개의 선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접안 시설이고요. 저희는 대형 크루즈, 선박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총 길이는 450m이며 접안할 수 있는 수심은 14m입니다. 내부 선석 2개가 있습니다. 2개의 내부 선석은 각각 195m에서 210m 사이의 총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두 곳 모두 10m의 접안 수심을 자랑합니다. 이제 주요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대부분은 저희가 존경하는 업계 선두주자분들께서 세션 1에서 이미 다루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목적지의 매력을 향상시키고 전 세계 크루즈 선사들이 경유지로서 방문하거나 해당 항구를 모항으로 삼아 들어오도록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조치 중 하나는
바로 터미널 건물의 현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터미널은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거나 전체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새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전체를 개선해야 합니다. 승객 경험을요. 터미널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승객 경험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가장 세련되고 호화로운 터미널, 즉 모든 시설을 갖춘 터미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크루즈 선사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이 찾는 것은 효율성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승객들을 터미널을 통해 이동시키는 효율성이요. 그리고 이는 주로 세관, 출입국, 검역시설과 같은 인프라에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며 특히 귀하가 보유한 세관 및 출입국 심사대의 숫자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승객을 A에서 B로 얼마나 빨리 옮길 수 있는지, 포트 클랑 크루즈 터미널에서는 선박이 정박한 시점부터 승객들이 관광버스에 탑승하는 시점까지 45분 이상 소요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성과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크루즈 선사들이 요구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시설 업그레이드에 이러한 점들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웬디가 언급했듯이 로얄 캐리비안조차 항만과 도시의 통합, 즉 터미널에서 도시로의 이동 편의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처럼 도시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위치한 터미널의 경우에는 종종 간과되기 쉬운 중요한 부분입니다. 승객을 얼마나 빨리 시내로 옮길 수 있을까요? 만약 의지할 수 있는 도로가 유일하다면 항구와 도시를 오가는 관광버스의 교통 흐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저희 클랑 항구 크루즈 터미널에서 추진 중인 것은요. 저희 지역 경찰 당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도로에 혼잡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버스들은 도심의 주요 지역으로 안내되어 일반적인 교통 체증을 겪지 않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는 또한 철도 운영사들과도 논의 중입니다.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크루즈선이 항구에 들어오면 승객들을 시내로 바로 데려다주는 전용 철도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저희가 항만도시 통합을 추진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테마를 가진 여행 일정을 계획하거나 만들 때는 저희가 지금 고려하는 것은 이웃 국가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입니다. 모든 나라엔 각자의 강점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문화이든 우리의 관광 명소이든 말입니다. 모든 나라는 각자 고유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우리 모두가 동일한 유형의 매력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그리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 일정을 흥미롭고 신선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점은 이전에 저희 세션 패널리스트께서도 언급하셨던 부분입니다. 제가 클랑 항구 크루즈 터미널에서 이 역할을 맡았을 때 판매되고 있던 많은 기항지 관광 상품들이 10에서 15년 이상 된 것들이었죠. 판매되는 상품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품들이 다소 오래되었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크루즈 업계에는 반복해서 크루즈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이 10년에서 15년 전과 같은 경험을 다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기항지의 가치를 더하지 않고 흥미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랑 항구 크루즈 터미널에서는 크루즈 선사들뿐만 아니라 기항지 관광 회사들 그리고 저희 지역 관광 기관들까지 포함하는 실무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클랑 항구 크루즈 터미널의 전체 기항지 관광 경험을 소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또한 대부분의 포럼에서 자주 언급되는 정책 일치와 지역 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항만과 국가 간의 규제를 조화시키는 일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도 활발하게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인접 국가들과의 정책 조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저희는 먼저 우리 자국의 내부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때때로 깨달은 바는 클랑 항구에 적용되는 정책이 다른 크루즈 항만인 페낭이나 랑카위의 정책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과 논의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하고자 먼저 자체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국가 크루즈 회랑의 효과적인 구축은 제 생각에 동남아시아는 이 지역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을 포함하는 다양한 여행 일정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러한 정책들과 과정들이 매우 효율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동남아시아가 배울 수 있는 잠재적인 영역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패널리스트가 언급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실제로 크루즈 선사들에게 확고한 약속을 제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시즌이나 그 이상 운항할 크루즈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말이죠. 그들은 그 공급 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이는 크루즈 선사나 크루즈 서비스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승객의 기본수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크루즈 선사들이 모항으로 삼거나 더 많은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치하기 위한 저희의 노력 중 일부입니다. 공동 마케팅 캠페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국가들을 끊임없이 함께 홍보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우리 자신을 성공적으로 알릴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많은 크루즈 선사의 일정이 될 겁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면 그만큼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마케팅 캠페인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정말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지속가능 스마트 크루즈 관광. 이것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클랑 항구 크루즈 터미널에서 저희가 앞으로 몇 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더 많은 친환경 항만 기술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상 전원 공급의 구현입니다. 하지만 육상 전원만으로 크루즈 터미널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지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클랑 항구로 이 크루즈 선박들을 데려오는 예인선들의 수준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예인선들은 어떤 종류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 전력 기술에 대한 이니셔티브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것도 또 다른 점입니다. 일정/수용 능력 계획으로 과잉 관광. 전 세계의 많은 크루즈 항만을 살펴보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극도로 바쁜 날이 하루나 이틀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날들은 완전히 한산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그 크루즈 서비스 일정을 잡는 방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 크루즈 서비스를 잘 분배하기 위해 서로 어떻게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가 현재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또 다른 분야는 말레이시아 내 크루즈 산업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이 제주에서 이 플랫폼을 통해 하는 것과 비슷하게 저희는 내년 말 국제 크루즈 컨퍼런스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 기간 동안 여러분과 같은 크루즈 산업의 핵심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말레이시아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말레이시아 크루즈 체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지역 관광 단체들은 말레이시아가 사안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나라들의 방식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말레이시아 관광 관련 기관들의 역할은 이러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홍콩 또는 한국이 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항상 크루즈 터미널의 책임은 바로 그 나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있었습니다. 저희 정부는 크루즈 관광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플랫폼에서 말레이시아를 홍보하는 데 있어 관광 기관들로부터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레이시아가 단순히 모항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문화적 풍요로움과 편리한 접근성을 비롯하여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환대에 이르기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계 무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부분이며 PKCT는 아주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저희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순수하게 터미널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크루즈 관광에 있어서 크루즈 선사들의 요구와 국가의 요구 사이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센터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폰소 씨 인상적인 발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PKCT의 전략과 운영 방식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해양 분야에서 말레이시아 산업이 가진 강점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분 발표는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 시간이 많지 않으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연사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진정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연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님은 미스터 대만 국제항만공사의 창정찬 부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는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그의 폭넓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수년간 대만 국제항만공사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셨습니다. 그는 폭넓은 전문성을 발휘하여 대만 크루즈 산업의 견고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다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자, 그럼 창찬정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중요한 아시아 크루즈 포럼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대만 기술연구소 주최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미래 아시아 경제 환경에 대한 예측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IMF의 예측에 근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GDP는 꾸준히 성장할 것입니다. 2040년 아시아 지역은 세계 GDP의 4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크루즈 개발의 큰 기회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전 세계 크루즈 선박의 객실수는 성장할 것이며 또한 드루리의 예측에 따르면 2033년까지 전 세계 객실수는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객실수의 성장은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GDP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 크루즈 정원의 증가와 맞물려 아시아 지역에서 운항하는 크루즈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대만 크루즈선의 최근 동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만의 추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관광객의 평균 연령은 45.1세로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연령대의 평균은 46.5세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크루즈 승객이 더 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대만의 소비력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대만 항공사의 평균 항차 일수는 3일 미만인 2.94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항차 일수는 3일 미만인 3.58일인데 장기 항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航程呢接受度是越来越高的。 2018년에 대만을 방문했던 외국인 방문객 수는 전체 25만 7천 명을 2019년에는 2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대만 외국인 방문객 수는 26.6만 명입니다. 2025년에는 무려 36만 명이 넘는 인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예측하기에 2017년 방문객 수는 44만 명에 달했던 반면 2025년 방문객은 54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好，在我们要鼓励邮轮来台湾哈，我们必须有一些措施来来鼓励邮轮。那我们在鼓励邮轮的同时，我们在 TIPC 呢， 우리는 我 몇 们有一 가지 些奖励措施。 유치장려 정책을 第一个，我们为了要 마련했습니다. Black Cruise 的业务。 첫째, 탑승객 중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모든 관광객은 1인당 100신타리 완달러의 할인을 받습니다. 둘째, 대만 관광청은 크루즈 편당 실제 입국한 승객 수에 따라 1인당 미화 10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또한 다양한 노선을 개설할 예정이며 현재 지롱 일본 노선 외에도 올해 11월에는 특별히 겨울철에 가오스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향하는 항로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항로 개설과 동시에 모든 선사들은 기본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여러 항구에 크루즈 전용 부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TIPC 也在近年来都在不同港口里面去建设邮轮码头。首先，我们在澎湖港，我们已经在 우선 펑푸항에서는 2024년에 부두를 380m로 수심을 10m로 확장해 15만 톤급 선박 정박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크루즈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으며 인근의 크루즈 터미널 센터는 202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화항 부분은 수화항은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4년 6월에 크루즈 전용 부두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소규모 호화 크루즈에 적합한 고급선입니다. 또한 항만 건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륭항 주변 지역의 관광 명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基隆塔这个地标哈，在我们的港口边而已，这个是可以让游轮的旅客哈，马上就可以来旅游。那在 또한 가오슈팡에서는 기존 창고 건물들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식당, 바, 상점 등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승객들이 도보로 항구에서 이곳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새로 운영되는 크루즈 전용 부두 외에 기존 부두도 개조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부두는 2035년까지의 수요 증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4척의 크루즈 선박 정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설들 외에도 저희는 여러 연사 언급대로 통관 서비스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만 당국은 보다 편리한 통관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를 염두에 두고 통관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2024년 6월부터는 출국 시 도장을 찍는 절차를 폐지하고 지문 대신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해 통관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년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자동화 통관 설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연사도 언급했듯이 지속 가능성 추진은 모든 항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업입니다. 이에 우리는 2026년에 가오슈항과 기륭항의 육상 전력 공급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고
아시아 각 항구들과 협력하여 2035년까지 아시아 전체의 육상 전력 공급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항만 간의 교류 협력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항만 간 협력을 통해 계절성 항로를 공동 기획하거나 동북아 및 동남아의 관광지를 연결하여 다양한 크루즈 항로를 제공하고 더 많은 크루즈선이 다른 지역이 아닌 아시아에서 운항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航线打造更具吸引力的邮轮旅游目的地，将邮轮更多的邮轮从其他的地区吸引来亚洲进行营运。最后， 크루즈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跟在场的伙伴来共同合作。 우리는 각 항구 및 크루즈 선사들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팬데믹 이후 빠른 시간 안에 과거의 정점을 넘어서는 아시아 크루즈 시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인상 깊고 통찰력 있는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모든 연사분들께서는 할당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스케 이토카와 부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무대 위로 일본 국제 크루즈 위원회의 유스케 이토카와 부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주지방정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카와입니다. 저는 일본 국제 크루즈 위원회 부위원 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일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모든 전체 여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의제를 봐주십시오. 첫 번째는 일본 모항 출항입니다. 여기서는 역사와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인바운드뿐만 아니라 아웃바운드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일본만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2035년까지의 홍보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일본 모항 출항. 일본 모항 출항은 지금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첫 출발은 2010년 로얄 캐리비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모든 크루즈 선사들은 일본을 아주 중요한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 하반기에는요, 그러니까 후반기에요. 다양한 크루즈 선사들이 진출했지만 점차 그들의 목표를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2020년 올림픽 개최 도시로 도쿄가 선정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팬데믹이 끝난 후 여러 럭셔리 및 탐험 크루즈선이 일본에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선박들 중 일부는 일본인 승객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크루즈 산업에 있어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선사들은 일반적으로 수요가 풍부하고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에 선박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수요를 창출하고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시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서구 시장입니다. 미국, 유럽,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를 의미합니다. B, 아시아 시장입니다.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C, 일본 시장, 일본 크루즈 선사까지 모든 카테고리입니다.
A는 바로 고급 탐험 프리미엄급 선박을 뜻하는 것입니다. 서구 시장. 따라서 이 시장에 접근하려면 기항지 관광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새로운 관광 명소 개발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방문객들이 일본에 지속적인 흥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일본을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 시장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아시아 시장을 위한 현대적이고 캐주얼한 크루즈선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시장은 기항 횟수를 더욱 용이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오버 투어리즘 관련된 문제점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중해처럼 다양한 국가의 크루즈 승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승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일본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시장은 일본 내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크루즈 선사들이 더 이상 해당 노선에 선박을 배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장 확장 방법. 다음은 이 자료인데 일본의 크루즈 시장에 대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에는 일본 국내 크루즈 승객 수는 35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다시 말해 2024년에는 일본 크루즈 시장은 22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9년에 기록했던 35만 6천 명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또한 일본에게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시장 확장 방안. 하지만 이 부분은 논의하는 데 여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음으로 일본 항만의 독특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을 방문한 외국 크루즈 승객 수입니다. 2017년도였습니다. 2017년에는 250만 명의 크루즈 승객들이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7, 2.5 million passenger come in Japan. 그리고 2025년에는 일본 정부의 올해 목표치 또한 250만 명으로 동일합니다. 이는 해외 출발 시장보다 10배나 많습니다. 다음은 일본 항구에 기항하는 크루즈선의 수입니다. 노란색은 일본 등록 크루즈선이고 파란색은 국제 크루즈선. 일본 항구에 기항하는 크루즈선의 수입니다. 2024년에는 총 2,479회의 기항 횟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2,000회는 국제 크루즈선에 의한 기항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 크루즈선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도표의 수치를 살펴보시면 2016년을 보시면 17, 18, 19년 캐주얼급이 가장 많아요. 초록색은 현대식 크루즈선이고 노란색은 프리미엄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럭셔리, 소형 선박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탐험형 선박입니다. 2023년에는 이 수치가 2023년 자료라 조금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럭셔리 및 탐험급 선박이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정도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국제 크루즈선이 항구를 방문한 횟수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일본은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크루즈선을 수용할 수 있는 100개 이상의 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 럭셔리 및 탐험급 선박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항만 기항 횟수 또한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모든 항만 관리는 각 지방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각 항구별 개별적인 판매와 더불어 광범위한 협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인 일본 국토교통성은 모든 글로벌 크루즈 선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이는 CAQ와 기항지 관광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일본 관광청인 JNTO는 시트레이드 글로벌에서 일본의 모든 항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이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완전한 무대를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10년 동안 북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토카와 씨 정말 훌륭한 발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본의 크루즈 및 관광 산업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콩 관광청의 말린 탐 씨를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관광 및 산업 분야의 다양한 확장 부문에서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말린 탐이고 홍콩 관광청 소속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아시아 크루즈 포럼은 저에게도 첫 참석이라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정말 큰 기쁨과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제주의 놀라운 음식과 황홀한 풍경이 매우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크루즈 시장이 지닌 성장 잠재력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025년 CLIA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3,460만 명의 크루즈 승객이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 여행의 전체 중 2.7%만을 차지할 뿐입니다. 이는 큰 성장 잠재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승객 수는 2024년에 9.3% 증가하였고 이러한 강력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결과 2025년에는 9% 더 증가해 전 세계적으로 총 3,770만 명의 크루즈 승객이 예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크루즈 보급률은 여전히 미국과 같이 훨씬 더 성숙한 크루즈 시장에 비해 뒤떨어져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평균적인 크루즈 보급률은 2025년에도 0.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강력한 크루즈 문화로 5.2%의 보급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질문은 아시아 시장에서 사람들이 크루즈 휴가를 선택하도록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크루즈 승객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CLIA 보고서는 크루즈 승객들이 크루즈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양한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과 가격 대비 탁월한 가치라고 밝힙니다. 일반적으로 방문객들은 목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우리 목적지의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경쟁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잠재적인 크루즈 승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홍콩을 크루즈 목적지로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있는지, 둘째로 도시에서 어떤 이니셔티브들을 실행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아시아에서 크루즈 휴가 수요를 늘리기 위해 우리가 함께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문객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고 여행에서 특별함을 원합니다. 홍콩은 항상 다채로운 경험으로 방문객들을 즐겁게 합니다. 상징적인 명소부터 새로운 관광 명소까지 다양하죠. 저희는 홍콩 방문이 항상 특별한 선택이 되도록 합니다. 모든 고객층이 만족할 홍콩의 즐길 거리를 더 소개할게요. 보통 처음 크루즈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터미널 근처를 둘러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카이타 크루즈 터미널이 있는 구룡성 지역은 현재 이 도시의 주요 명소 중 한 곳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구룡 성체공원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 개장한 최첨단 하이테크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초 개장한 이곳은 이미 콜드플레이 콘서트와 같은 라이브 공연부터 국제 스포츠 토너먼트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수준의 다채로운 행사를 유치하여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콩 럭비 세븐스요. 그리고 곧 있을 리버풀의 2차례 축구 경기, 밀란, 아스널, 토트넘 경기.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물론 홍콩을 독특하게 만드는 가장 활기찬 문화 공동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CLIA 보고서에 의하면 크루즈 휴가는 여전히 다세대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택지입니다. 테마파크는 가족 필수 명소입니다. 새로운 혹은 시즌별로 세계적이면서도 잘 알려진 테마파크의 다채로운 볼거리는 신규 방문객은 물론 재방문객들까지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홍콩 디즈니랜드 리조트의 20주년 기념을 축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정말 화려한 이벤트들이 펼쳐지니 놓치지 마세요. 새롭게 선보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퍼레이드를 비롯해 역대급 야간 스펙터클을 포함합니다. 홍콩 주요 테마파크 오션파크 홍콩에서는 손님들이 사랑스러운 판다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쌍둥이 아기 판다는 작년 8월 홍콩서 태어난 첫 쌍이에요. 따라서 크루즈 선사 및 육상 운영사에게 시즌별 테마를 홍보하여 방문객들이 새로운 명소, 상품, 기간 한정 행사를 알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관심사에 맞춰 육상 경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지세대와 밀레니얼 여행객들 사이에서 예술 및 문화 경험이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웨스트 카오룽 문화지구는 예술 애호가들의 허브입니다. 주요 박물관 2곳이 바로 홍콩 고궁 박물관과 M+입니다. 이 2곳에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예술가들의 최고 수준 전시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 엔터테인먼트, 문화, 미식 등을 융합한 다채로운 테마의 활동들을 주기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문화에 깊이 빠져드는 것만큼 진정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은 없을 텐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경마입니다. 홍콩에서 경마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더불어 미식의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아주 짜릿한 스포츠입니다. 홍콩의 가장 유명한 문화적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다이닝입니다. 방문객들은 현지 맛집부터 미슐랭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바도 빼놓을 수 없죠. 영상이 다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과 동영상을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멋진 야외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여행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홍콩은 도시의 활기와 편리함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푸른 자연 공간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킹 코스, 해변 등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옵션이 풍부합니다. 해양공원, 유네스코 지오파크, 온갖 수상 스포츠 등 다 있습니다.
시장 이벤트 측면에서 방문객들은 항상 부가가치 있는 경험을 찾습니다. 목적지의 매력을 높이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래서 저희는 홍콩의 주요 행사와 축제들을 크루즈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1년 내내 홍콩의 진정한 매력에 푹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저희의 일정을 보시면 다양한 행사들과 축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들은 크루즈 전후 상품을 구성할 아이디어가 절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풍부한 자원과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홍콩 방문객 만족도는 항상 9점 이상을 기록하며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자산들을 모두 활용하여 선박 운항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서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아시아 크루즈 산업 전체의 성장은 단일 목적지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쟁자가 아닌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목적지와 항구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원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력적인 여정을 개발하고 광범위한 마케팅을 전개하며 글로벌 크루즈 선사와 승객들에게 원활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저희는 중국 본토 및 아시아 시장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저희 목적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최신 상품과 소식을 크루즈 선사들에게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력하여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 우위를 부각시키고 크루즈 승객들이 우리 목적지에 방문했을 때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잊지 못할 여행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수요를 어떻게 늘리고 지속하며 성장을 이끌어낼 것인가입니다. 매력적인 여정이 담긴 좋은 상품이 있다면요. 따라서 소스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겟층 특성을 이해하고 모든 주변 지역들과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통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수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 크루즈 승객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들과 협력하여 더욱 매력적인 항공 크루즈 패키지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신 동향에 의하면 럭셔리 크루즈 여행 시장은 고급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선박의 수를 기준으로 2010년 이래로 3배나 성장했습니다. 저희는 이 기회를 활용합니다. 홍콩은 이러한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매우 특별하고 럭셔리한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죠. 저희는 매년 열리는 와인앤다인 페스티벌을 활용하여 크루즈 고객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합니다. 크루즈 선사와 여행 업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크루즈 잠재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 노력으로 함께 새로운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정적이고 훌륭한 연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가 많은 분들에게 홍콩에서의 자신들의 추억이나 여행을 상기시켰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사분이 한 분 남아 계십니다. 이제 필리핀 관광부의 상품 개발 이사님이신 파올로 베니토 투구방님의 강연을 들을 시간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그분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부하이. 저는 필리핀 관광부 이사 파올로 투구방입니다. 여러 국가 및 기관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분들께 필리핀의 크루즈 관광 개발을 최우선 관광 상품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방향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필리핀은 동양의 진주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 국가 중 하나이며 가장 자연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세계 해양 인력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최고의 크루즈 목적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리핀 크루즈는 마닐라의 번화한 도시 생활 탐험부터 보라카이와 푸에르토 프린세사의 아름다운 해변에서의 휴식까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최근 몇 년간 크루즈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관광 형태가 되었지만 필리핀은 아직 이 산업의 활발한 활동과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의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 자원과 해양 산업이 성장 및 개발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국가 관광 개발 계획에 따라 크루즈 관광은 특히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 유럽과 같은 지역 시장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상품 중 하나로 선정되어 적절한 체류 기간과 지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12개 이상 항구가 크루즈 관광에 참여 중이며 필리핀 항만청과 민간 파트너가 공동 관리합니다. 또한 7,000개 이상의 섬에 걸쳐 다양한 기항지 관광 활동과 경험을 제공하는 63개의 크루즈 준비 완료 목적지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탐험 크루즈에서 강점을 찾았습니다. 이 분야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져 수많은 섬 착륙 및 기항지 관광, 스노클링, 카약, 스탠드업 패들보드, 다이빙 등 다양한 수상 활동과 같은 필리핀의 제공 사항과 더 잘 어울립니다. 필리핀은 2015년 다른 아시아 목적지에 비해 약 6만 5천 명의 승객 목적지 체류일이라는 작은 규모에서 출발했지만 팬데믹 이후 현재는 약 40만 명의 승객 목적지 체류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연평균 약 110회의 크루즈 기항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목적지, 문화, 자연 명소, 역사, 세련미, 요리, 쇼핑 등 중요한 항만 인프라가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군도 국가 필리핀은 크루즈 산업 발전에 여러 지리적, 물류적 난관에 직면합니다. 주요 아시아 인구 밀집 지역의 동쪽에 위치한 이 나라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배치된 대부분의 단기 크루즈 상품에 포함되기에는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에 더 많은 크루즈 기항을 유도하는 핵심 전략은 동아시아 주요 홈포트에서 출항하는 선박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화면의 다음 표들을 참조해 주십시오. 필리핀의 경우 크루즈 선박의 가장 적합한 항구간 거리는 저녁에 출발하여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약 12시간에서 14에서 16노트 정도입니다. 또한 36시간 정도 항해하면 출도착 시간이 같고 해상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표는 해상 거리와 항해 시간을 나타냅니다. 북쪽의 마닐라와 남쪽 또는 서쪽의 푸에르토 프린세사에서 주요 아시아 항구까지 16노트 속도로 항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 두 곳은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입구입니다. 슬라이드는 두 개의 입항 항구를 보여줍니다. 싱가포르 간 매력적인 여정의 필리핀 입항 항구입니다. 주요 동남아시아 허브인 싱가포르와 주요 북아시아 허브 중 하나인 홍콩입니다. 필리핀 경유. 저녁에 홍콩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는 마닐라에 도착하기까지 이틀 밤이 걸리며 이는 매우 실용적인 연결입니다. 남쪽 푸에르토 프린세사에서 출발하여 코타키나발루나 반다르 스리부가완을 경유, 다음 날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필리핀 항구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광 분야에서는 인접국들이 관광객 유치에 경쟁합니다. 이는 대부분 휴가 중 여러 국가를 방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루즈 관광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루즈 선사와 승객은 다양한 목적지를 찾습니다. 여러 국가와 많은 기항지, 인접국을 엮은 여정이 가장 좋습니다. 크루즈는 목적지들이 서로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선박을 유치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이는 카리브해, 지중해, 발트해, 그리고 남태평양 지역의 크루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에서도 확실히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규칙에 해당되지 않죠. 아시아의 동쪽에 위치하여 서필리피네를 접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세계 주요 크루즈 지역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크루즈 관광 발전을 위해 일부 여정은 협력하고 다른 여정은 경쟁합니다. 필리핀으로 오는 크루즈 여정은 북아시아나 남아시아의 주요 모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모항에서 거리가 멀기에 필리핀을 오가는 동안 다른 나라 항구를 방문하는 크루즈가 가장 매력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협력이 바람직한 이웃 국가는 북아시아에서는 대만, 홍콩, 일본, 한국이 될 것이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이 될 것입니다. 필리핀은 아시아 본토 동부 해안을 따라 서쪽에 있는 목적지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픈저 크루즈나 리포지셔닝 크루즈 선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항해할 때 일반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모두 동일 일정으로요. 그래서 관광 목적지로서 필리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결과 필리핀 관광부는 새로운 관광 상품이자 관광 성장의 중요한 동력인 크루즈 관광 잠재력 활용의 틀을 제공하고자 국가 크루즈 관광 개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 전략은 필리핀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의 수를 늘리고 우수한 승객 경험을 제공하며 특히 농촌 지역사회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인구층의 경제적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크루즈선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핵심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항만, 인프라, 사업, 용이성, 승객 활동 및 명소 제공, 크루즈 선사의 매력적인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국내 크루즈 관광 발전을 위해 단계별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단기, 중기,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는 야심차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또한 필리핀은 크루즈 관광이 가진 승수 효과를 통해 포괄적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항만의 역할을 경제의 관문으로 명확히 하고 인프라에 투자하며 국가의 문화와 자연적 장점을 선보이고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NCTDS를 통해 정부는 크루즈 관광 발전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NCTDS에 포함된 일부 핵심 내용과 이니셔티브입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크루즈 관광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통해 상당한 정부 지원을 보였습니다. 저희 이민국에서는 크루즈 승객에게 도착 비자를 허가함으로써 비자 정책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용을 절감하고 지연을 없애며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환경을 더 크루즈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강한 중점을 두는 규제 개혁도 있습니다. 크루즈 선박의 연안 운송 제한을 면제하고 항만 규정을 관광 친화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만 당국, 항공사, 여행사, 민간 부문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 팀 필리핀이라고 불리는 협력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각 주요 목적지마다 크루즈 원활화 위원회가 설립되어 순조로운 운영을 보장하고 지역 사업체와 지역 공동체를 위한 기회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 정부 기관의 강력한 관광 지원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규제 개혁 및 협력적 노력들이 이 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크루즈 관광 분야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 사례 중 하나는 바로 크루즈 비자 면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7월 20일 출시된 크루즈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관광을 목적으로 크루즈선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입출국하는 비자 필요, 국가 국민을 위한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필리핀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전략에 따라 우리의 개발은 마닐라, 보라카이, 푸에르토 프린세사로 구성된 터키석 삼각지대에서 실행되는 접근성, 경험 및 인프라에 중점을 둡니다. 전국적인 분산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셀리핀은 주요 권역별 항만 지구를 강화합니다. 꾸리마오, 수빅 등 신흥 항구포를 회합해 유산과 해안 매력을 갖춘 북부위원회, 가장 활발한 항구를 지닌 핵심 자연 명소의 서부위원회, 그리고 보홀, 일로일로, 시아르가오 같은 활기찬 섬들을 잇는 중부위원회입니다. 이러한 클러스터와 아시아 크루즈 협력 및 아세안 크루즈 네트워크와 같은 다자간 노력을 통해 우리는 항구를 연결하고 목적지를 보호하며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지속 가능한 순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필리핀에 더 많은 크루즈 기항을 유치하는 핵심 전략은 크루즈 선박을 유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협력에 기반한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 크루즈 협력으로 이는 아시아 지역의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아시아 목적지들의 공동 노력입니다. 2014년에 설립된 ACCC는 회원국의 크루즈 목적지 홍보, 여정 개선 및 더 많은 크루즈 선사 유치에 중점을 둡니다. 회원국으로는 홍콩, 한국, 필리핀, 중국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산업 관련 행사에 공동 참여하고 포럼 개최를 통해 크루즈 선사들과의 소통 강화하며 인프라 및 비자 정책 개선을 통해 보다 원활한 크루즈 경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필리핀은 싱가포르를 주요 소집국으로 하는 아세안 국가 네트워크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크루즈 친화 목적지로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최근 AC 인도 크루즈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최근 ACN 인도 크루즈 대화에도 참가했으며 이러한 협력 관계는 향후 크루즈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과 지역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필리핀은 작년에 마닐라에서 최초로 시트레이드 크루즈 아시아를 개최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행사는 10명 이상의 크루즈 선사 임원 등 약 400명의 국제 참가자가 참석했으며 고위급 회의, B2B 회의, 전시회 및 팬 투어가 열렸습니다. 이는 필리핀의 크루즈 역량을 보여주며 아시아 크루즈 관광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게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보실 수 있는 것들을 담은 아주 짧은 영상을 잠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팔라완 섬입니다. Life feels like a routine, but what if the path you're on could lead somewhere extraordinary? Welcome to Palawan. Kayak through emerald lagoons and marvel at towering limestone cliffs. Explore the enchanting underground river and dive into vibrant coral gardens teeming with life. Every corner of Palawan is a masterpiece of nature and adventure. Explore award-winning destinations. Love the Philippines.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모두 아시아의 일원이지만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홍콩, 그리고 필리핀과 같은 다양한 국가들이 크루즈 목적지로서 각기 다른 문화와 국가들의 독특한 비전과 정책들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다채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으로 2025 아시아 크루즈 포럼 제주 첫째 날의 모든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테이블에 놓인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 후에는 이벤트 데스크에서 진행되는 럭키 드로우에도 참여해 주십시오. 1등 상품은 크루즈 여행 티켓이므로 모든 분들께서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세션 3를 포함한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도 모든 분들이 오셔서 또 다른 흥미롭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보륜첨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제12회 제주국제크루즈 포럼 1회차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